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어제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 너무 늦어질까 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빨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좀 체크하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가져왔는데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린 케미칼, 린드먼 아시아 이렇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금 단기 고점대를 돌파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서 약간 박스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나스닥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 하락이 나와도 이 전고점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오히려 0.6% 상승을 했고, 이 현물 지수 차트인데 선물 지수 차트도 단기 고점대를 돌파를 했죠. 지금 약간 보합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선물도 지금 보합권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낙폭을 어제 좀 지켜주면서 어제 아랫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양봉으로 오히려 마감을 해서 0.1%대 보합권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제 갭으로 출발을 했는데 캔들 자체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아마 장중에 계속 밀린 모습인데 장중에 이렇게 밀렸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 안 좋았죠. 코스닥 어제도 거의 2% 가까이 지금 밀렸다가 다행히 말아 올려주긴 했지만 어제도 지금 거의 1%대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월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캔들 자체는 음봉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지금 약간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인 830선을 이탈을 했고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깨고 내려가니까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저항 맞고 다시 쑥 밀렸는데 그러면 이 장기동 평균선 111선과 224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은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여기를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지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어,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일단 이 정도까지도 밀릴 것 같거든요. 780선 정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보시면 오늘 이제 미국 디폴트 관련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계획되어 있죠. 뭐 메카시 하원 의장이랑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오늘 2차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오늘도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미국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 22일부터 29일까지인가 뭐 휴원인가 의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리고 G7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이번 주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지 오늘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단기간신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 일단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8%대 상승 종가 기준 7% 양봉이 하나 떴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수가 막 4, 5거래일 연속 빠지는 동안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어제 올랐다가 오늘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죠. 지금 6,300원인데 여기가 6,100원 정도 되니까 손절 라인이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눌러주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식의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윗꼬리가 많은 구간을
어제 양봉으로 한번 장악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없는 또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한번 다시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누리플렉스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 유라테크. 유라테크도 이제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다가 어제 한 3% 정도 올렸었는데 살짝 밀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소폭 밀렸다가 다시 한번 위로 찌르는 작은 매집봉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시면 크지 않지만 크지 않지만 올려주면서 물량 흡수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리고 방치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이러한 수렴하는 추세 아직 있는 모습인데, 눌러준다면 이 추세 하단까지 봐야겠죠. 이 구간까지 분할로 진입한다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자르거나 지금 단기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 요 정도 돼 보이는데, 이 구간은 좀 내려오더라도 지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이 올라가는 이 추세선을 일단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분할로 매수를 하더라도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 정도 구간에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 정도 구간에 지금 저항이 좀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지금 큰 추세로 보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우상향 추세로 돌려놨죠. 돌려놓고 단기 추세가 또 이 작은 추세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추세 안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윗꼬리로 이 정도 구간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탈한다.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이 장기동 평균선들이 모였니 이 구간은 지켜줘야겠죠. 적어도 이 4,800원에서 900원 정도 되는 이 라인, 이 정도 구간은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보 박스권 만들어주다가 한번 위로 튀는 이 구름대 앞에서 한번 튀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게 이슈로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을 좀 보면 LCD, LED, OLED, PCB 인쇄로 기판을 사용 전문 기업이죠. 근데 LG전자, LG 디스플레이에 LG 계열 발주의 물량이 많은 LG 계열의 발주량 물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대표 주 고객사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LG 디스플레이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죠. LG 디스플레이 보면 어, 삼성의 OLED 패널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이 규모가 지금 2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디 나와 있냐? 예, 한 2조 원 정도. 이 2조 원의 이 공급 계약이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전체 대형 OLED 패널 생산 능력의 2, 30%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가 뭐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한다고 지금 뭐 얘기는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지 안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이 삼성전자에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현우 산업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우 산업이 움직여 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언제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만 이탈해 주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주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15일선 여기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또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왔죠. 6%나 좀 밀어내는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인 건 상승하고 물량 흡수하는 캔들들이 나왔을 때에 비해 하락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에요. 다행히 이거는 다행인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평선을 5일선 깨고 15일선까지 내려왔길래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래로 짧고 위로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일단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1차로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은 깨졌고,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이 제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이 이제 이 전고점이고 이 몸통의 중간 정도 되겠, 이 캔들의
몸통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15일선이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근데 딱 공교롭게도 여기가 33일선 정도랑 겹치죠. 그러면서 다행인 건 오늘 또 밀렸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뭐 흐물흐물 하다가 갑자기 들어올리면서 위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상신전자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페라이트 테마기 때문에 페라이트 대장주인 삼화전자를 같이 봐야겠죠.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15 보시면 아직 완전히 추세가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15일선에서 삼화전자는 지금 좀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8%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화전자도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직 추세가 깨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상신전자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15일선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상신전자도, 그러면 이 위에서 다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도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인데 어제 지수가 그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솔테크닉스는 코스피인가요? 어, 한솔테크닉스는 코스피 같은데, 코스피네요. 어제 코스닥은 빠졌지만 코스피는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서 그런지 한솔테크닉스도 어제 4%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이평을 타고 가고 있죠. 이평 타고 이 상신전자를 깨고 내려왔는데 한솔테크닉스는 오히려 이평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평을 손절 라인 잡아도 되고, 지금도 이 아래 꼬리로 3번이나 지켜줬던 이 구간 또는 조금 더 아래 448일선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죠. 이 정도 구간으로 매매해도 괜찮죠. 여전히 손절 라인이 4% 정도,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 5%? 네, 3%에서 4%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한솔 테크닉스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뺐다가 올라가거나 바로 올라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앞에 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캔들의 위치를 보면 이상하지 않죠. 좀 자연스럽죠, 여러분. 들었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올라간 종목이 어, GNC 에너지 비슷하죠, 여러분.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올라갔다가 눌러줬는데 이평 타고 가다가 갑자기 또 슈팅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에서 내려가면, 이 448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손절을 하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좋은,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종목 좀 볼 건데, 그린 케미칼이랑 린드먼 아시아 이렇게 좀 볼 건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께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죠. 근데 거래량은 그에 비해 그렇게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고, 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드린 성화혜택이나 제주은행처럼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그리고 다시 추세 바꿔주는 그림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놨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추세를 돌려놨어요. 그러면 성화혜택 비슷하죠?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그러면서 성화혜택 같은 경우에 이평 배열 맞춰주기 위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파동 주는 모습이 나왔죠. 제주은행 마찬가지로 이때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가 나왔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평 모아주면서 배열 맞춰주고 상승하는 그림. 그러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평이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벌어졌는데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든 이평들이 모이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평을 모아주기 위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혹시 버티실 수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를 바꿔놓고 바꾼 추세 하단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 워낙 재료가 좋은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우하이텍의 이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이평 배열 모아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린 케미칼도 들어가기 좋은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하락하던 추세를 돌린 추세의 상승 추세의 하단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간다면 내려갔다가 내려가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볼을 파든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타점이 한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지금 고점 대비 하락이 많이 나오긴 했죠. 제가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서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와 코스닥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수가 반등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빠지는 동안 거래량 없죠. 이렇게 올라주는 상승이 나오는 동안은 거래량이 있는데 빠지는 동안 여러분 거래량이 거의 죽다시피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빠지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올라가는 추세 하단에 있으니까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한 2, 3일 정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린드먼 아시아 차트 좀 볼게요.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올해 초인가 강한 급등 나왔었죠. 3월 달에 보시면 이제 제가 현대사료랑 카나리아 바이오랑 유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때 거의 100% 가까이 오르는 상승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엘리어트 1파로 보고 있거든요. 엘리어트 1파 눌러주다가 2파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2파 나오고 3파 나오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요 정도 오면은 진짜 좀 매매해볼 만한 타점이 줄 것 같다. 매매해볼 만한 타점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이시죠? 급등하고 올릴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래량 이 하락하는 동안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 없죠. 거래량 싹 죽여놨죠. 이때 올라갈 때 1000만 주, 900만 주 막 이렇게 터졌거든요. 지금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12만 주, 8만 주, 8만 주, 5만 주, 3만 주, 점점 줄어들죠. 2만 주. 계속 줄어들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을 죽인 채 지금 개미들의 시선을 안 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또 보면 추세가 어, 하락 쐐기형 수렴 형태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고 제가 왜 5,800원, 5,900원 정도를 괜찮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주봉으로 볼게요. 이거 제가 주봉으로 예전에 그려놨던 작도거든요. 보시면 이 정도 구간이 왜 괜찮냐면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에요. 거의 대부분 저항 라인이었죠. 저항이 굉장히 강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네? 그러면 나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봐야겠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린더만 아시아가 창투사 쪽이라 어떤 이슈를 묶어서 올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때 올라갈 때는 AI 테마들이 오르면서 AI 회사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5,800~900원 라인을 좋은 타점이라 생각을 해서 일단 6,000원대 1차 매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50만원치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손실 중이죠. 7% 정도. 근데 50만원치밖에 안 샀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5,800원 정도 오면 2차로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5,800원 왔는데 왜 매수 안 하냐?
당연히 며칠간 좀 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아니면 여기서 반대로 매집봉이 하나 뜨던지. 일봉상 지금 위치에서 적어도 아래로 빠지진 이렇게 슈팅이 급하게 나오진 않더라도 옆으로 가는 그 모습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주면 좀 더 좋겠지만 옆으로 가는 모습만 나와도 그럼 이 자리 좀 지켜주는 듯한 움직임이네.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림을 보고 들어가야겠죠. 무조건 원하는 가격대가 왔다고 해서 진입하기보다는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시면 111선도 지지가 나올 구간이긴 했어요. 근데 며칠 지켜주는 듯 하더니 깨고 내려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5,800원 정도 되는 구간이 한 요 정도 볼게요. 보시면 이 112선을 깨고 내려왔고 224일선, 448일선이 모여있는 구간 앞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죠. 그럼 적어도 내려오더라도 여기서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면 보조지표 다 바닥이죠. RSI도 지금 20번대고 스토캐스틱도 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죠. 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 나면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 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솔트루스나 셀박스 LEI도 보면 셀바스 AI인가? 네. 이 바닥에서 1파가 나오고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길었죠. 2021년 4월부터 11월 거의 7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때의 그림을 좀 보면 내려오면서 장기동 평균선 이탈을 했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 차트 복귀하는 게 후행성. 야, 지나간 차트로 누가 분석 못하냐?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차트를 보면서 배워야겠죠. 야, 이런 종목들 야 깨고 내려간 듯 하더니 올라와서 이렇게 2파가 나오네. 2파 이후에 또 눌러주고 또 3파 나왔죠. 그래서 이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올리는 1파가 나왔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 줄지, 혹시나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올라올 때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벌써 3,000원에서 13,000원 2파만 해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는데 이 하락하던 추세까지 설마 내려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저점 올려주던 이 추세, 설마 이 추세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 5,800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거. 주봉상 이 구간 보시면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월봉 5,800원 보시면 이때 이렇게 저항 나왔었고 이때 또 지지, 저항, 또 지지, 그다음에 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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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월봉으로 보면 2월, 3월 들어 올렸고 2월 달에 강하게 장대 양봉이 있었을 때 거래량 많고, 그다음에 3, 4, 5월 아직 5월은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이번 달 3, 4, 5월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완전 죽여놨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존재를 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럴 때 개미들이 모르고 있을 때 확 들어 올리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 올려두는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옆으로 가는 그림 조금 나온다? 그러면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 나와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디폴트 관련 회의겠죠. 어떤 흐름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좋은 메카시였나? 메카시 무슨 카시였네. 네, 메카시네요. 협상이 마무리되는 동안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무리되면서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화요일에 앉아서 미국 정부 30전 높이고 정부 TPP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거의 없다. 월요일에 그것을 반복했다. 6월 1일까지 모든 청구서 지불금을 가져다가 지적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러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메카시는 기자들에게 만약 당신이 하원에서 무언가를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무언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시간표를
본다면 당신은 이번 주말까지 뭔가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가까이 있지 않다. 별로 우리는 가까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바이든은 이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수요일 시내를 떠날 예정이다. 수요일 17일이죠. 오늘 그러면 무조건 거의 얘기가 나야겠죠. 보세요. 하원은 목요일 회기가 끝난 후 일주일간의 휴식. 목요일 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간의 휴식.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게 좀 좋게 나오면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 어떤 흐름이 나올지 솔직히 겁나기도 하네요. 이게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 증시가 엄청나게 요동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도 3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겁이 좀 나긴 합니다. 어떤 흐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